시작하시죠. 제가 이 목차 연결을 따로 넣어드린 이유가 이걸 외우시라는 게 아니고 이걸 보면서 자꾸 생각하시라고요. 내용을. 이게 일단 어느 정도 내용이 파악이 되시면은 문제풀이하고 답안 쓰고 할 때 자연스럽게 써지세요. 문제풀이 같은 거 이제 진도별 이제 다음 수업부터 나가겠지만 그때 문제가 다 새롭겠습니까? 문제는 새롭겠죠. 사례는 새로운데 쓰는 내용은 어떻게 돼요? 비슷해요. 쟁점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꼭 써야 될 내용들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막 써보시다 보면 다 써지세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목차를 써드린 이유는 이 목차를 그대로 외워갖고 그대로 쓰시라는 게 아니고 아 여기서 핵심 내용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막상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쓰실 때는 이 목차가 똑같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달라지겠습니까? 좀 달라지겠죠. 내용을 얼만큼 간결하게 잘 쓰시냐에 따라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작업을 안 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행정사 실무법 몇 점이 목표세요? 그렇지. 평균 점수가 항상 40점 이하였으니까 그 50점 이상은 우리가 맞겠다는 거 아닙니까? 맞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울 것 같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됐어요. 됐죠. 불안하실 필요 없어요. 이렇게 수업을 들으면서 막 나가는데 내가 이걸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쓰셔야죠. 집에 가셔서. 할 수 있을까 아니라 써보고 목차도 써보고 내용도 써보시고 네? 오픈북 테스트 할 때 답안지 한 번도 안 내셨잖아요. 네. 동영상에서는 누군지 모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하나만 더 보고 판례가 어떻게 나온가 봅시다. 어라? 구별 기준이 빠져버렸네. 자, 우리가 이 구별 기준은 이거는 공식입니다. 공식. 여기는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공식.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례에서 이의 신청이 나왔는데 심판 허용되냐? 또는 뭐 이런 거 연결해가지고 뭐 사유가 이러이러한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되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항상 뭐는 들어가야 돼요?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물론 이제 앞에 이런 것도 써주셔야 되겠지만 서론으로 구별 기준이 일단 이해를 하나 해봅시다. 처분을 한 행정청이 있고 우리가 이 행정심판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은 이 처분을 한 행정청이 아니라 이와 독립된 뭐 위원회라든가 이 행정청 외에 다른 이런 독립적 기관이 이 행정청의 처분을 재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심사할 때 그냥 재심사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사 청구를 했을까요? 했겠죠. 그 청구에 대해서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심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결이 되겠죠. 자, 이의 신청은 이 처분을 한 해당 행정청한테 이의 신청을 해서 원칙적으로 여기는 별도의 어떤 절차가 딱 정해진 건 없어요. 그냥 행정청이 요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들어오니까 이걸 다시 한번 고려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독립적 절차가 따로 있지가 않아요.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다 스스로. 그러니까 별도의 이런 어떤 독립심사 절차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현재 이렇습니다. 심판은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문제죠. 이게 이의 신청인데 이게 이의 신청이냐 아니면 행정심판이냐에 따라서 방금 봤던 이런 서로 다른 실익이 나오기 때문에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학설 대립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구별하자.
판단 기관이 어디냐? 만약에 처분을 한 해당 행정청이 스스로 다시 한번 판단한다면 요거는 이의신청 아니냐? 이렇게 해당 행정청. 해당 행정청 외에 별도의 기관이 또는 독립적 위원회가 재심사를 거쳤다면 이거는 행정심판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판단기관이 어디냐를 가지고 구별하는 게 심판기관 기준설 이렇게 해요. 이거는 제가 제목을 정한 건 아니고 교수님들 교과서가 되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심판기관 기준설. 그런데 이제 이걸 보는 설도 있습니다. 야, 여기를 봐라, 여기. 이쪽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판단기관이 아니라 만약에 이의신청에 대해서 그냥 별다른 어떤 별도의 절차 없이 그냥 재심사하고 끝내버렸다. 결정 내렸다. 그러면 그거는 이의신청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보여보니까 별도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별도의 판단 절차가 따로 있었네? 그렇게 따지면 그거는 행정심판 아니겠냐 해서 불복 절차를 봅시다 라는 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불복 절차 같은 경우에는 처분 외에 별도의 판단 절차가 따로 있냐 없냐 이걸로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판례는 이 둘 다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둘 다 전체적으로 보겠다. 심판 기관이 어딘지 거기에 대해서 불복 절차가 따로 있는지 이걸 가지고 구별하겠다. 이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누구를 따라가면 돼요? 판례를 따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꼭 하나 기관만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절차만 가지고 판단할 것도 아니고 두 개를 다 고려해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사안포소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게 여러분들 보시면 16페이지에 보시면은 구별 기준 해가지고 그 학설 심판기관 기준설 처분청 자체 제기하는 거기다 줄쳐놓으세요. 처분청 자체 제기 지금 여기죠. 처분을 행한 그 해당 행정청 여기다가 제기하는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이고 처분청의 직근 상급 행정청이나 심판위원회 그러니까 이 해당 행정청 외의 기관들한테 지금 제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인 이의신청으로 보자는 견해입니다. 학설 불복 절차 기준설 개별법률에서 이의신청 중에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는 것만을 행정심판을 보고 이게 독립적 판단 절차가 따로 있더라 이런 뜻입니다. 준사법적 어차피 판단은 사법 절차니까 그렇지 않은 것은 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으로 본 견해이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둘 다를 보고 있습니다. 절차 및 담당 기관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자, 소결 내실 때 제가 뭘 꼭 기억하셔야겠냐면 우리 기본으로 할 때 우리 헌법에 어떻게 돼 있다 했습니까? 헌법에서 행정심판 헌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반드시 뭐를 준용을 해줘야 돼요? 소송과 같은 준사법적 절차가 준용 또는 절차가 보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 의하면 일단 이거는 깔고 가야 이게 심판이에요. 준사법적 절차.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핵심 포인트로 여러분들 소개를 낼 때 잡아주시면 돼요. 그 헌법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거기다가 헌법 뭐 조문까지는 쓰실 필요 없고 행정심판 절차는 사법 절차를 준용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준사법 절차가 보장되는 것만 심판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써드렸는데 이런 걸 잘 기억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좀 보겠습니다. 자, 나눠드린 판례 자료를 보세요. 1페이지. 그 첫 번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구별해가지고 이의신청이라는 판례에서 사례를 잠깐 봅시다. 갑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는데 국가보무장관이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결정했죠. 그럼 이게 이제 뭡니까? 원처분. 이해되시죠? 첫 번째 처분. 그런데 이걸 이제 결정을 2023년 3월 14일 날 했습니다. 갑은 이에 대해서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보훈입니다. 훈자를 넣으시고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유공자 비해당 재심의 결정을 했어요. 이에 갑이 재심의 결정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재심의 결정이 이제 그게 문제가 되겠죠? 행정심판이냐 아니면 이의신청이냐. 만약에 이의신청으로 보게 되면 심판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이게 행정심판이 돼버리면은 심판 청구가 안 됩니다. 이해가세요? 그게 이제 사안의 쟁점이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쓰셔야죠. 구별기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소결. 그런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잘 보세요. 이게 왜 논란이 되냐면 대법원까지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을 했는데 지금 뭐라고 되냐면 보훈심사위원회가 재심의를 거쳐서 비해당 재심의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니 독립된 위원회 재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심사를 했으니까 이거는 행정심판 아니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으로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판 청구가 안 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재심의 결정은 이게 준사법적 절차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심판 청구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심사 청구를. 재심사 청구를. 보훈부 장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보훈부 장관한테 청구를 했고 재심의위원회는 그냥 준사법적 절차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행정 절차를 거쳤고 다시 결정한 것뿐이에요. 원래 재심의 보훈 심사위원회가 처음에 해당이냐 아니냐도 어차피 심의를 거치게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원래 이게 가만히 보니까 독립적 절차가 따로 없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여기 저 판결 그 판시사항은 그 국가유공자 등 애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정이 항고소송 대상이 되냐? 소극 이렇게 되는데 이제 어차피 소송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소극이란 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처분이라는 겁니까? 처분이 아니라는 겁니까? 처분이 아니에요. 왜? 처음에 비해당 결정에 대해서 그냥 확인만 한 거예요. 여전히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송 대상은 이의신청을 거친 이거 이의신청 이 결정 갖고 들어가지 말고 뭘로 들어가는 겁니까? 처음에 비해당 결정한 거 이걸 가지고 들어야지 요 이의신청 결정 갖고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번이 제기할 수 있냐? 자 이거는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판결 요지 보세요. 1번 국가유공자 등 애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 밑에 두 번째 줄 문헌 취지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가유공자법이 정한 이의신청은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한 처분청인 자 이렇게 돼 있죠. 국가보훈처장이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이해되시죠? 처분청인 국가보훈처장이 신청 대상자 신청사항을 다시 심사해서 잘못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시정하는 절차. 그러니까 독립된 어떤 기관이 독자적인 어떤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처음에 해당 결정을 재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처분한 행정청이 자기들의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를 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그죠? 그래서 절차인 점. 그리고 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정은 당초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청을 볼 수 있으나 자 이건 뭡니까? 지금 처음에 비해당 결정했는데 이거 가지고 이의 신청을 했더니 만약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면 결론적으로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처음에 해당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변경한 것밖에 불과하지 않겠냐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여기 아닙니까? 여기 가로 이걸 반가로 1번 원처분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은 새로운 처분을 볼 수 있으나 이와 달리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내용의 결정은 정정 결정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죠. 여기 반가로 2번 원처분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은 원처분 그대로 유지하는 단순 사실행위. 그러니까 이 결정 자체는 처분이 돼야 한대요. 처분이 안 된다 이렇게. 이게 지금 그 사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쭉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신청인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오는 공권적 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과 별개로 항고소송 대상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아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요거 기각결정. 지금 요 재심사 요구했는데 받아줬습니까? 기각했습니까? 기각했죠? 심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이건 처분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란잖아요, 이거. 이게 처분 아니니까 이걸로 심판 들어가지 마시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럼 뭘로 들어가라는 겁니까? 그렇죠. 이걸로 들어가시오,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요게 새롭게 어떤 절차를 거쳐가지고 다시 거부했다면 그거는 거부 처분이 되겠지만 이거는 원처분을 유지하는 거니까 이 자체는 처분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대상은 이걸로 하시오, 이렇게. 자, 제가 지금 하나 지금 건너뛴 게 있는데 일단 결론,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뭐부터 구별하셔야 돼요? 이의신청이냐 심판이냐. 근데 이 가보니까 여기서 결정한 거 여기다가 신청해가지고 여기가 자기들의 비해당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정했으니까 이거는 심판으로 봐야 안 봐요? 볼 수 없고, 이 기각결정은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뿐이니까 이 자체가 새로운 효과 없고 처분으로 볼 수 없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2번 보세요. 왜 이제 이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우리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법이 있습니다. 일반법, 행정기본법. 이 행정기본법에서 이의신청을 거치고 심판 들어갈 수도 있고 이의신청 안 거치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죠. 이의신청 결정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은 이거지만 이의신청을 거쳤다면 청구기간이라든가 제소기간 산정할 때 이걸 거쳤다면 여기를 기준으로 판단해 줘야 됩니까? 이의신청 결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줘야 됩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줘야 돼요.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심판이나 소송 제기 가능하다. 그러나 대상은 이걸 대상으로 하면 안 되고 여기를 대상으로 하시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직 설명 안 했습니다. 왜? 이건 나중에 청구기간에서 볼 거예요. 청구기간.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두 가지로 물음일 해가지고 심판 청구 대상 되냐? 그렇다면 대상이 안 되는데 심판을 청구했다. 90일 경과해가지고 받아주냐 안 받아주냐 이렇게 막 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함정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게, 야 이거 안 된다는데 끝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이걸로 가는 겁니다. 이걸로 들어가되 그때 거쳤다면 90일 내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여기는 잘 보시고, 자 그러면 그 2번에 보시면은 밑에 판결요지 2번 보세요.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 그 줄치인데 비해당 결정 등의 원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의신청인으로서는 원 결정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기각 결정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대상됐던 요 비해당 결정 이해되시죠? 하는데 기간 계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의신청 거쳤으니까 이거 통보받은 날부터 그 마지막에 보시면은 줄친대로 가세요.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른 심판 또는 소송법에 따른 취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예, 나올 수 있는 판례입니다. 두 가지로 나올 수 있어요. 1, 2, 물음 1, 2.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건 이제 문제풀이 할 때 살짝 이제 문장을 더 제가 이제 사례를 만들어 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 문제풀이 할 때는 제가 이렇게 지금 설명해 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써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풀이 때는 그때는 초안이라도 작성해 보셔야 돼요. 넘겨보세요. 2페이지.
자, 판례 2를 보시면 그 사례를 봅시다. 사례에서 자, 방금 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방금은 뭐였냐면은 비해당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니까 그 해당 행정청이 기각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처분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이거 처분 아니다. 자, 근데 여기는 잘 보시면 준사례 보세요. 갑시장이 을소유 토지의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했다는 이유로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을에게 조정금 수령을 통지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통지입니다. 지금 행정청이 1차 통지를 했는데 조정금 수령 통지. 조정금 받아가시고 그 말 아니에요. 그죠? 그 사유는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됐다. 그러니까 을이 구체적인 이의신청 사유와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이의를 신청을 했는데 갑시장이 지적재조사위원회 재산정 심의 의결을 거쳐 정정과 동일한 액수의 조정금 수령을 통지했습니다. 자, 2차 통지는 이의 신청을 했더니 여기에 따라서 지금 심사를 거친 다음에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죠. 조정금 수령 2차 통지를 했어요. 조정금 수령 이렇게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지금 요 사안입니다. 이 사안. 그런데 이게 좀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요 1차 통지는 이 사람이 뭘 신청했습니까? 신청을 안 했습니까? 신청 안 했죠? 근데 여기는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했죠. 이런 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판례가 그렇다면 이게 지금 이의제기를 했다라고 돼 있지만 여기는 처음부터 신청이 없었고 여기는 신청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게 형식적으로는 이의 신청에 따른 재심사를 한 거지만 달리 보면 어떻게 돼요? 달리 보면 다시 판단해 가지고 신청에 대해서 거부 처분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꼴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이 원래 취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왜 민원 심판이 들어와 버렸네? 죄송합니다. 저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3페이지에 그 판시사항 보시면 어떤 처분이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부 처분이 아니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냐 해가지고 적극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이 사안이에요. 이 사안. 이해가세요? 그래서 밑에 저 판결 요지 보시면은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 신청의 제목료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 처분이라고 봐야 한다. 나아가 어떤 처분이 수익적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의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 통보를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요 사안은 지금 어떤 사안입니까? 요리 가는 겁니다. 요리. 동그라미 2번에 새로운 신청에 따른 거부로 보겠다. 어떤 말인지 아시죠? 방금 앞에 우리가 봤던 사례처럼 단순히 원점을 유지하는 기각 결정이 아니라 새로운 신청으로. 왜?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신청도 없었다 이렇게. 그래서 밑에 저 2번에 보시면 여기 이제 사례가 쭉 나오죠. 그 두 번째 줄
1차 통지 썼고 의리 구체적 이의 신청 사유와 소명자를 첨부해서 이런 것도 다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단순한 이의제기가 아니라 재산정을 해달라는 소리입니다. 재평가, 면적 같은 거 다시 한번 조사해봐라 이렇게.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서류 다 제출했어요 안 했어요? 구체적으로 서류 다 제출해줬다. 거기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게 지금 거기에 대한. 이게 일종의 이걸 우리 판례가 지금 야 이것은 1차 통지하고 다른 새롭게 신청에 따라 재판단을 해달라는 소리인데 이 말이죠 지금. 그죠? 신청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신청했는데 이제 뭐 2차 통지를 했고 밑에 이제 줄친대로 가보시면 의리 이의 신청을 하기 전에 조정금 산정 결과 수령을 통지한 1차 통지만 존재했고 즉 처음부터 의리 신청한 게 아닙니다. 을은 신청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을의 이의 신청은 새로운 신청으로 볼 수 있는 점 2차 통지서의 문헌산 종전 통지와 별도로 심의 의결했다는 내용이 명백하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례에서 모르잖아요. 그럼 뭘로 보시면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자료 같은 거 새롭게 다 구비해가지고 다시 판단해달라 청구했네. 그 부분을 판단했으니까. 예, 그러면 이건 새롭게 판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단순히 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정금에 대해서 다시 재산정, 심의 의결 절차를 거친 결과 그 조정금이 종전 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됐다는 내용을 알리는 것이므로 1차 통지와 2차 통지는 새로운 처분을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2차 통지는. 왜? 2차 통지는 1차 통지하고 달리 이 신청에 대한 답변이니까.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에 대한 처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나올 거야 하는데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여기 분명히 기출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나왔어요.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복잡한 거 나왔어요. 여러분 시험에. 우리 일순환 때 풀었는데 그냥 그런갑다고 하고 넘어갔지만 그거 굉장히 쟁점이 복잡한 겁니다. 제가 좀 이따 그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텐데 저는 그 문제가 나왔는데 그 해 실무법이 꽈락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뭘 알았냐면 이거는 점수 조정을 출제위원들이 지들이 하면 안 돼.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게 그때였어요. 그때였어. 이거 굉장히 쟁점이 어려운 사례인데 꽈락이 없네? 그러면 실력들이 그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해서 와봤는데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나오기 좋아요. 이런 거는. 이해되세요? 잘 기억해 놓으세요. 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하나. 자,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보세요. 이게 제가 요걸 순서를 편집하면서 잘못됐네요. 근데 이제 이 페이지처럼 앞에 판례 2번처럼 이런 경우는 확실한 이의 신청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 판례 2의 첫 번째 네모 박스에 판시상 이게 좀 편집이 잘못됐습니다. 판시상에 보시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여러분들 여기는 잘 보시면 처분에 관한 것들입니까? 민원사무 처리 법률입니까? 민원사무 처리. 굉장히 범위가 넓죠. 민원. 그러니까 여기는 꼭 처분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에서 정한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취지 기각 결정. 그럼 이거는 확실해요. 왜 이거는 어떤 준사법적 절차를 거쳐가지고 재심사한 게 아니라 그냥 민원상 이의 제기하니까 뭐 거부 처분에 대해서 재판단해달라. 이것도 민원 제기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행정 절차에 따라서 재심사한 것 뿐이기 때문에 독립적 절차도 없는 것이고 그거 기각했다면 원처분을 그대로 유지하는 거니까 처분 안 됩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런 구조입니다. 자, 넘깁시다. 4페이지. 자, 이번에는 여기입니다. 불가변력.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머릿속으로 조금 단순화시키세요. 행정청이 처분을 했고 자, 이의 신청 어떻게 해야 돼요? 이의 신청은 여기 해당 행정청한테 이의 신청을 하죠. 일단
행정심판은 요 행정청의 위원회라든가 상급기관, 일단 위원회라고 통상 형칭을 지어놓읍시다. 여기다가 청구를 해서 처분에 대해서 재심사. 그리고 이제 사법 절차에 준하는 독립 절차가 있냐, 이제 없냐, 이것도 봐줘야 될 것이고, 요게 이제 구별 기준이었는데, 여러분들 어차피 처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 행정청이 결정을 했으면, 특히 이제 결정이 인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이의 신청이 옳다, 이렇게 인용해주는 결정을 했다. 비록 행정적 절차를 거쳤지만 행정청이 이의 신청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판단을 했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이것도 사법적 성격을 띠고 있긴 해요. 여기도. 그 다음에 여기는 확실하죠. 여러분 우리 행정심판도 그렇고 만약에 심판이라면 이 청구에 대해서 결정을 했으면 여기는 확실하게 사법적, 준사법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런 준사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한번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이 결정기관 스스로는 이걸 번복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불가변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행정법 하실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죠? 어디서만 인정돼요? 불가변역. 모든 행정행위 인정됩니까? 준사법적 행정작용에만 인정됩니까? 준사법적. 그 대표적인 게 심판.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의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도 마찬가지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니겠냐? 그래서 이 앞에 우리 불가변역은 양자 모두 뭐 심판으로서 이의 신청이 됐건 심판이 아닌 이의 신청이 됐건 불가변역은 발생해야 하네요. 발생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결정해 놓고 즉 이의 신청 받아줬고 뭐 심판 청구도 받아주고 나중에 이쪽에서 이걸 취소한다거나 번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번복하게 되면 위법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번복하지 말라. 자, 여기 보세요. 그 판례 4번에 준사를 보시면 세무서장 을은 갑의 토지 양도에 대해서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인정하고 갑에게 무려 800만 원 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네요. 굉장히 부러운 사람인데 이 사람. 이에 대해서 갑은 실지 거래가액에서 양도 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의 신청하는 동시에 국세청장에게 진정한 결과 이 진정받은 국세청장은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 을에게 실지거래액에 대한 사실조사를 해서 갑의 이의 신청에 반영하도록 지시를 했고 세무서장 을은 이 지시에 따라 재검토한 결과 갑의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스스로 이 부가처분 모두를 취소하는 경정결정을 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했다가 동일양도에 관해 먼저 있던 시가 표준액에 의한 양도 차익을 근거로 다시 700만 원 넘는 돈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심사 청구했습니까? 이의 신청 거쳤습니까?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이잖아요. 여기는 심사 청구가 아니에요. 심사 청구를 하려면 처음부터 지방 국세청장한테 했겠죠. 심사 청구했다면 뭐 심판 청구했으면 조세 심판을 했을 것이고 국세기본법이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국세기본법상 불복이 나오면 이의 신청은 그건 이의 신청이에요.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그건 행정심판. 이해가시죠? 근데 여기는 이의 신청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겁니다.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이거 옳다고 인정하고 받아줬다가 다시 뭐하고 있어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잖아요.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걸 번복하는 꼴이니까. 그죠? 불가변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게 안 된다는 건데 판결 요지 잘 보시면은 여기서 한 가지 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의 신청도 불복입니까? 아닙니까? 이것도 불복이죠. 심판도 불복. 우리 판례는 다 묶어버려요. 싹. 불가변력은. 여기 잘 보시면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 절차 과정에서 불복 사유가 옳다고 인정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처분했을 경우에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 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 취지에 비춰서 동일한 사유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할 수는 없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따라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거기를 가로로 묶어놓으세요. 이의신청 절차. 납세자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서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종전처분을 되풀이하면 이 과세처분은 위법.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 과세처분 가지고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왜? 이의신청이니까. 이해되세요? 문제를 그렇게 내는 거예요. 만들면. 네. 삼순환 때 심판법이 이런 법이구나라는 걸 재미를 느끼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례 가지고 그렇게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소송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는 잘못된 번복 처분이다. 이해갑니까? 자, 밑에 이런 법률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도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 보면 밑에서 세 번째 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자 똑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청구를 거쳐서 인용을 해줬다가 심사청구에서 취소 변경해놓고 다시 동일한 처분해서 동일한 처분하면 위법. 그런데 심사청구를 거쳤다면 그거는 심판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없어요. 왜? 그건 심판이니까. 그때는 뭘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까?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이의신청이냐 국세기본법이 나오면 심사청구냐. 어차피 불가변력이지만 자 넘겨봅시다. 이번에는 이겁니다. 자, 이 처분사유 추가 변경. 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심판이냐 심판 아닌 이의신청이냐. 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은 제한 없이 뭐 기본적 사실관계 동의성이 있냐 없냐 따질 필요 없다. 그러나 심판으로 가버리면 이게 돼야 돼요. 그러면 잘 봅시다. 준사례. 이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던 사례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애보상 청구를 한 근로자 갑에 대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 여부 지급결정, 부지급결정 줄쳐놓으시고 급여 부지급 인정 안 하겠다는 겁니다. 했다가 갑이 불복해서 심사청구를 하자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인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처분 사유를 추가해서 심사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근로복지공단의 기각결정에 대해서 갑은 기각결정을 취소하도록 산업재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청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뭘로 나왔냐면은 이 재심사 청구가 행정심판 허용되냐 이렇게 나왔어요. 이해되세요? 행정심판 허용되냐. 그러면 뭘 쓰라는 겁니까? 구별기준. 먼저 서론으로 이거 쓰시고 심판이 되냐 안 되냐. 여기를 쭉 쓰신 다음에 구별기준. 이해가시죠?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잘 보시면은 현재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여기가. 여기서 이거는 산업재로 인정할 수 없다. 부지급 결정. 자, 이게 뭡니까? 처음에 원처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이제 심사 청구를 했죠. 공단한테 심사 청구에서 기각 결정. 그리고 이 기각 결정에 대해서 이 심사위원회한테 재심사 청구를 했잖아요.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사례들은.
처음에 이 기각 결정은 뭘까요? 심판입니까? 이의신청입니까? 이의신청. 이제 보이세요? 이렇게 잘하시면서 이렇게 불안하세요. 어디다가 청구했으니까? 그렇죠. 처음에 부지급 결정한 공단한테 청구했으니까. 그냥 여기는 그냥 이 말이 심사청구지? 이건 일종의 처음의 결정에 대해서 자기들 스스로 재심사하는 것 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 재심사 청구하니까 위원회가 이제 결정을 했겠죠? 이해가시죠? 그럼 위원회 결정은 이제 뭐예요? 이건 심판. 왜? 여기는 독립된 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했을 테니까. 이렇게. 여기는 심판 청구 대상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이제 여기가 심판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 행정심판 누른 게 아니라 일이 갈 테니까. 여러분 시험은 이게 나온 거예요. 이 쉬었던 시험이 아닙니다, 그게. 자, 그런데 재심사 청구를 했는데 이는 인용될 것인가 해가지고 거기서 뭐가 문제냐면은 세 번째 줄에 처음에 그 사유가 뭡니까? 처음에 첫째 줄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부지급 결정. 처음에 부지급 결정 사유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근데 나중에 추가한 게 뭐예요? 이게 제산업재로 볼 수가 없다.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기본적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죠. 그런데 이의신청이다 보니까 이거 추가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돼요. 그러면 정당한 기각결정이 돼버리니까 인용될 수 없다. 이렇게 가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그 판결요지에 어디 보냐면 일단 그 두 번째 줄 이 법상의 심사 청구에 관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으로 하여금 스스로 심사를 통해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시정 절차. 그러니까 이거는 심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처분청이 스스로 당해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확보하고자 행하는 자신의 내부 시정 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유라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한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 사유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 이해가시죠? 되니까 이거 추가해가지고 기각결정한 것 자체가 위법부당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2번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에 밑에 세 번째 줄 이게 이제 소송에서인데 처음부터 판단 대상되는 처분사에 해당한다. 왜 그래요? 허용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처분의 위법적법을 판단하는 추가시킨 그 소음성이냐 난청이 아니다. 이것도 처음부터 처분 사유로 추가되니까 그걸 가지고 위법적법 판단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이제 의미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돼요. 이건 소송이니까. 자, 감이 좀 잡히십니까?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될지. 그러니까 심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론들이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자, 하나 더 볼까요? 많습니다, 낼 거. 이번에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 판례.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